자, 마플 시너지 강의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1부터 해서 수1, 수2, 확통, 미적, 수학 상하 몇 건이야? 원래 기하까지 해야 되는데 기하는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못 구해서 바로 시작은 못할 것 같고 뭐 일단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는 보통 한 개의 단원을 절반 정도씩 끊어서 한 반반 나눠서 두 강의 한 단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쌤 수업과 동일하게 개념 설명 그리고 대표 유형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최대한 좀 풀어서 하고 예도 많이 들어주고 그 베이스는 쌤 수학 책에 있는 개념 설명 페이지를 좀 베이스로 할 건데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이라면 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고 어지간하면 판서는 이곳에 다 할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보면서 불편함은 없을 거다. 자, 우리 수학 1의 제일 첫 번째는 오늘 강의가 이게 언제 종강 나는지 보는 학생들도 나중에 좀 체크해 보라고 내가 날짜로 써가면서 찍을게. 오늘이 11월 25일이에요. 2021년 11월 25일 하루에 한 2강 정도씩 해서 하루에 1개 단원씩 내가 찍는다면 모든 책이 한 10개 단원 정도 있거든. 10단원 정도. 그러니까 10주. 약 3달. 그러니까 내년 2월이 오기 전에 2022년 2월이 오기 전에는 마무리가 되지 싶은데 또 어떻게 될지 또 아니지. 2월은 가야지. 왜냐면 12월, 1월. 그래봐 8주, 9주잖아. 그치? 어쨌든 2월 초쯤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지수고, 지수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거는, 제일 처음 거듭 제곱근, A의 N제곱근. 자, 보통 이제 센으로 우리가 센이나 마플 시너지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 풀이가 특히 이 강의까지 보고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이 약하거나 혹은 처음 이 단원을 나가는 학생들일 거예요. 정말 장담컨대 선생님이 이 화면 안에 이 영상 안에서 쓰고 있는 모든 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서 본인 걸로 만들어서 그냥 백지로 이거를 받아 적고 하나하나 이 논리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한다면 성적 상승 보장합니다. 근데 뭐 쓸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해서 하겠지. 다음에 하자 그렇게 미루면은 어차피 안 돼. 알았지? 어차피 실패할 겁니다. 공부가 그렇게 만만했으면 나랑 만날 일도 없었을 거야. 그죠? 항상 선생님이랑 처음 수업하기로 했을 때 그 마음가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서 여기서 다루는 마플 시너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말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고 킬러 문항까지 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진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A N제곱근에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 실근의 개수인데 이것조차 문제에서 나오면은 제대로 못 푸는 애들이 있고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얼버무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공부 왜 해? 접고 때려쳐야지. 그쵸? 자,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숙제를 해올 때 어떻게 해오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한번 했던 친구들은 내가 정말 공부를 대충 했구나. 약간 깨달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A의 N제곱근 그 말의 뜻은 어떤 방정식의 근을 의미합니다. 이 근이란 단어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우리가 보통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도 하는 거죠. 방정식의 해. x값. 이런 것들로 대표되겠죠. 그러면은 이 근이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방정식은 뭔데? 어떤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떤 x값이라고 하니까 예를 든 x라고 하자면 어떤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해냐면 x를 n번 곱해서 a를 만드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이 x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a의 n제곱근은 뭐다? x를 n번 곱해서 a를 만드는 그 x값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n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는 n개예요. 1차는 1개, 2차는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이렇게 10차면 10개. 단 중근의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거야. 센수학 강의에서는 이런 걸 예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가 좋을까? 중근의 가능성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게 뭐 x제곱이 0 같은 거. 그러면은 근은 두 개인데 둘 다 0, 0 같아. 그럼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실근은 한 개가 되겠지. 2차지만 두 개라고 안 세고 한 개라고 세는 거야. 중근이라서.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n개나, 일단 요거는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실근의 개수야. 근데 근의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하기로 그래프상 교점의 개수거든. 이 또한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4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방정식을 풀어서 x 빼기 2, x 플러스 2는 0 해서 x는 2 마이너스 2 이렇게 수를 풀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x제곱은 4라는 거는 우리 그래프상에서는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y는 x제곱, 이 그래프 위에 y좌표가 4가 나올 때, 그러면은 이 y에다가 이 4를 대입한 셈이지. 그때 나오는 x좌표가 2,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는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이 개수 2냐 마이너스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냐. 그럼 교점은 2개 나온다. 이런 거. 그거는 x좌표가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림상에서 표현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방정식은 x의 n승이 a다야. 그죠? x의 n승이 a인 이 방정식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n의 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그러니까 수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 y는 x를 그려도 돼. y는 x 1승 1도 홀수잖아. 그치? 혹은 이게 아니라면은 선생님 이건 그래도 너무 허접한데 좀 뭐랄까 격식 있는 그래프 없어요? 한다면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수투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야 되는 거라 y는 x 세제곱 이렇게 조금 그리기 힘들어요. 이런 곡선은 아이패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손대면은 더 손대면 더 날래는 거 알지? 아니야. 딱 한 번만 더 그려보자. 이게 이렇게 굴곡지게 2차 함수처럼 들어와. 여기서 그 다음에 2차 함수처럼 들어오는 게 반대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y는 x 세제곱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도대체 왜 이러니? 선생님 요즘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졸업을 시키고 새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시기라,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다가 지금 뭐 학생 뭐 몇 명 없으니까 수업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한 2개 하고 3개 하고 하나 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글씨가 점점 더 악필이 되는 것 같아. 수능 끝나면 원래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할 게 많았는데 원래 하기 싫잖아 그런 거.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찍고 있는 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조금 센서 강의랑 다르게 좀 더 공들여서 찍으려고 하니까 보고 열심히 공부에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자, y는 x의 n승, 짝수승 같은 경우는 x제곱 같은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냐면 y는 a라는 선을 딱 얘들은 그림을 두 개 그렸으니까 둘 다 나오게. 그러면은 a라는 선을 딱 그렸을 때 이 빨간 선이랑 이 각각의 그래프들이랑 만나는 교점은 여기서 몇 개? 한 개. 한 개. 얘도 한 개. 이 그래프의 빨간 선의 높낮이가 어디에 가 있든 무조건 교점은 몇 개? 무조건 한 개. 오케이? 무조건 교점 한 개. 교점하고 가로치고 실근이라고 읽는 거야. 한 개. 그래서 그 x 값을 뭐라고 쓰냐면 x는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오케이? n제곱근 a라고 쓰는 거야. n제곱근 a.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x제곱의 경우 y는 a라 그래서 a가 0보다 크게 하나 그려놓으면은 교점이 두 개 나와요. 이렇게 두 개. 이 교점의 x좌표는 쟤랑 다르게 x는 n제곱근 a 혹은 x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y는 b라고 해서 0보다 작은 놈을 갖다 대면은 실근이 없어.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실근, 교점 다 똑같은 얘기야. 두 개. 뿔마 n제곱근 a로 그 다음에 a가 0이면 실근 한 개. 0으로 0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그지? 여기서 교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a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이 없다. 안 만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무조건 n제곱근 a라 그랬지? 잘 보시면은 여기다 하나 밑에다 하나 그려보자면은 y는 b야. b가 음수. 그랬을 때 나오는 교점 한 개인데 이 교점의 x좌표를 여전히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n제곱근 b다. 아니야, n제곱근 b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도 차이가 나지만 그 실근이 있을 때 그 실근의 표기법에도 차이가 나는 게 짝수제곱근은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음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 하지만 홀수제곱근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써놔. 그래도 음수를 표기할 수 있어. 왜?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다 짧게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하시면 이게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잖아. 그죠? 풀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혹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도 세제곱근 안에 5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면은 그냥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고 5가 루트 안으로 남아서 얘 겉보기에는 음수처럼 안 보이는데 안에 음수가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왜? 홀수라서. 홀수 제곱근들은 이게 가능하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중학교 거 내용 중에 하나 또 내용 채울 만한 게 있다면은 루트 a를 제곱하면은 a예요. 근데 루트 a를 안에서 제곱하면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요거는 뭔 말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2로 나가요. 이게 그냥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었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말인지 알겠어요? 좁지. 좁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웠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이렇게.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았죠?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은 홀수 이번에 지수하면서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 요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무리식 배우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와 관련된 시너지 첫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해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하는 정도의 스토리텔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잔소리는 빼고.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됩니다. 8의 세제곱근은 2다. 자, 8의 세제곱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시작을 a의 n제곱근 하면 는 x다 라고. 는 x. 는 x. 그럼 어떤 식이었다는 거야? x를 세제곱해서 8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는 3개. 그는 3개야. 그는 3개.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0 나오니까 근 찾아볼 거예요.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는 0 하면 x는 2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이지. 1 마이너스 4 3i.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x는 2 하나랑 혹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근은 몇 개야? 실근은 1개. 앞에서 얘기했지만 n이 홀수예요. 홀수는 무조건 실근 1개. 2. 오케이? 홀수는 실근은 무조건 1개인데 문제에서는 실근이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냥 세제곱근이 2냐 라고 말하면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지.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여기 무리수 아니 허수 허근을 갖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이 3차인데 그치? 3차 식이 나오는 놈을 가지고 1개만 말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설명하면 솔직히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쉽게는 난 못할 것 같아. 자, 니은은 말장난 문제예요. 세제곱근. 이게 뭐냐면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중학교 때 루트 배울 때 나던 거예요. 중학교 때 루트 배울 때 a의 제곱근은 어쩔 수 없어. x를 딱 잡았을 때 x를 제곱해서 a를 만드는 애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이 제곱근 a라는 거는 그냥 읽은 거야. 이 제곱근이란 말이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제곱근이란 말? 얘가 완전 완벽한 한자어잖아. 한자어, 그치? 한글로는 아니 영어로 뭐라 그러겠어? 이거 루트라고 읽어요. 루트. 그럼 얘는 읽으면은 루트 a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루트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된다고? x가 a가 양수일 때 양수라고 가정을 하자면 뿔마 루트 a 이렇게 써야 돼요. 둘이 차이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라고 읽어야 된다고. 읽으려면 그냥 제곱근 a라고 쓰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애초에. 그러니까 이걸로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야. 좀 수상하네. 그러니까 a의 제곱근, a의 n제곱근은 이 단어에서 내가 제일 처음 표제어로 쓰고 시작한 거니까 이건 헷갈릴 리가 없겠지. 얘는 헷갈릴 리가 없는데 순위 바뀌었네. 그럼 얘 영어로 읽어봐. 영어로 읽어보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8 세제곱근 8은 읽는 대로 쓰자면 세제곱근 8인 거예요. 8은 2의 3승이잖아. 그럼 2가 나오겠죠. 니는 맞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볼 법한 문제가 여기 나왔네요. 오케이? 아이고, 맞는 얘기라니까. 왜 그래, 그치? 자, 디귿. 16이, 마이너스 16이 4제곱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실수. 자, 그러면은 x 잡고 x를 4승해서 마이너스 16을 만들어야 되는데 짝수승을 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 없음. 실근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n제곱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게요. 앞에서 그래프적인 것들이나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 넣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단어 공부할 때 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수학 개념이 무서운 게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그거였어? 쉽게 그런 느낌으로 풀리거든 문제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지수 법칙들을 줄줄이 할 건데 이거 지수 법칙 하고 나면 오늘은 지수가 한 단어 만에 끝날 수도 있겠다. 강의가 어떻게 되나? 지금 20분 촬영했죠. 하나 설명하는데 20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지수 법칙 이제 들어갈 건데 그냥 지수는 1단원은 그냥 한 강에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더 자를 만한 게 별로 없어. 내용이 다 지수 내용 자체가 그냥 공식 싸움이라. 지수 법칙 그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 나온다는데 그냥 선생님은 다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하거든요. A의 1승은 A입니다. A의 0승은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야.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배웠던 게 뭐냐면 마이너스 승과 0승 지수의 정수 전체를 넣게 됩니다. 이제부터. 원래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은 있었어. 근데 2의 0승 몰랐고 2의 마이너스 2승 몰랐는데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매칭을 시켜보면 돼.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2의 5승이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A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하면 A 곱하기 A분의 1이라 1인데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0승은 1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들을 정해준 겁니다. 음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 어떤 식으로 표기 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거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원래 중학교 때는 중학교 버전 A의 X 빼기 Y X가 Y보다 클 때는 1 X랑 Y랑 같을 때는 그 다음 A의 Y 마이너스 X분의 1 Y가 X보다 클 때는 막 이랬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불필요하다. 그냥 X 빼기 Y라고 쓰면 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왜냐? 여기서도 예를 들어보자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승은 2의 제곱 그냥 빼면 되는 거야. 빼기 2의 제곱 2 빼기 5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2의 마이너스 3승은 요 마이너스가 보이면 숫자를 뒤집으란 얘기예요. 뒤집어서 2의 3승분의 1이다. 그럼 8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써 뭐 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승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그래요. 세 번째 A의 X승에 Y승을 하면은 A의 X, Y승이 되겠죠. 그지?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에 네 번째 뭐 A, B의 X승을 하면은 분배하는 거, 그치? A분의 B의 뭐 X승 하면은 이것도 분배하는 거, 그죠? 아이고 왜 위에 Y가 올라가? 이건 그냥 뭐 그때 하던 거니까 다 하던 거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늘어나냐면 A의 n분의 1승을 n제곱근 A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루트 A는 A의 2분의 1승이야. 왜냐면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1승이 그러면 얘가 A의 몇 승이었길래 제곱을 하면 1이 될 n이 A가 될까 하고 따져보니까 A의 2네모가 A의 1승이 돼서 아 네모는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한 건데 잘 보시면 n분의 1승 하면 n제곱근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2가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이쪽에 지금 여기 2가 써있어요. 2분의 1이다. 2가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2가 없죠. 왜냐면 제곱근 기호에서 n자리는 2부터 시작을 합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제곱근 기호를 쓸 수 있어요. 1승하면 제곱근이 아니잖아. 제곱을 한 적도 없는 애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루트 형태도 우리가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루트야 뭐 서로 같은 제곱근인 애들끼리는 곱하기가 가능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합친다고 봐야 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루트 안에 합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뭐 n제곱근 a에 m승을 하면은 n제곱근이랑 상관없이 a를 m승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거 6번은 잘 안 해도 되고 7번을 좀 보자면 n제곱근 a의 m승은 a의 n분의 1의 m승입니다. 그러면은 a의 n분의 m승이 되죠. 얘는 a의 m승을 n분의 1승 할 수 있는 거라 a의 m승을 n제곱근 씌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있는 애는 분수꼴이 되고 얘랑 얘는 둘이 곱해질 수 있고 곱할 수 있다는 거는 곱하기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오히려 이게 너무 투머치인가? 모르겠다. 자, 얘네들이 곱의 위치가 바뀌었지. 이게 교환법칙이라고요. 교환법칙. 교환법칙. 뭐 이름은 알아두세요. 교환법칙.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가 같다. 이 자리를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투머치로 가나봐. 컨셉 잘못 잡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도 좀 해보자면 m제곱근 n제곱근 a는 얘는 그러니까 요런 게 있을 때마다 n분의 1승 m분의 1승 해주는 거야. a라는 놈의 n분의 1승에 m분의 1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mn분의 1승이 돼서 mn제곱근 a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냥 지수로 썼을 때는 항상 뒤집어 주시고 뒤집어 놓고 보니까 얘들이 곱하기네. 얘네들이 연산자가 곱하기예요. 곱하기라서 곱해놨더니 mn분의 1이고 그래서 그냥 mn제곱근 a라고 바꿔 쓸 수가 되는 거겠지. 너무 공식이 항역인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np 제곱근 a의 np승. 얘도 a의 np승에 np분의 1승을 한 건데 그럼 또 곱하기라 np분의 np 하면은 pp 약분돼서 a의 n분의 m승 n제곱근 a의 m승 뭐 이렇게 되는데 다 문자와 숫자의 향연인데 문제로 가서 식을 가지고 공식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풀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계산 문제라 쭉쭉쭉 가봅시다. 자 15번 4제곱근 27 곱하기 4제곱근 3 더하기 5제곱근 3 분의 5제곱근 96. 자 얘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4제곱근 4제곱근 같고 5제곱근 5제곱근 같죠. 그치? 어떤 걸 따온 거냐면은 여기서 요거 6번 요거를 따온 거야. 제곱근이 같은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합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제곱근 안에 3이 4승이 들어가고요. 5제곱근 안에 3분의 96이면은 나누면 32나 32. 2의 5승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답이 7로 3 더하기 4래. 3 더하기 2에서 답이 5로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런 것도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거듭제곱의 숫자인데 팁이야 팁. 2의 1승부터 한 2의 12승 4096까지는 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눈에 발라두는 거야, 이런 숫자들은. 256이 2의 몇 승이더라? 2의 8승인가 9승인가? 알아두셔야 돼요. 3의 1승부터 찾아보라고, 이거는. 이거까지는 그냥 계산기 두드려도 되잖아, 그지? 3의 5승. 3의 5승이 243입니다. 알아두시고요. 4는 4의 1승부터 4의 6승까지인데 4의 6승 2의 12승이라 요거와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5의 1승부터 5의 4승, 5의 5승까지. 5의 5승이 3125예요. 가로쳐서 펴는 게 이쁘다. 그치? 그럼 3은 6승까지다. 2, 4, 3이 아니라 7, 2, 9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6의 1승부터 6의 3승. 6의 3승은 216이고, 7의 1승부터 7의 세제곱, 404, 343. 뭐 이런 숫자들까지는 이 정도까지. 다른 숫자는 몰라도 돼. 일단 얘네들은 이것까지는 좀 눈에 발라두시는 게 좋아요. 계산 한 번씩 해보시고 눈에 보이는 만큼 빨리. 이거 가지고 막 여기다 80을 쓰고 안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 중 미치 조건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AX승이돼, 그치? x가 자연수일 때 아래에다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a의 제곱, 가를 찾을 때 a의 세제곱, a의 4제곱, 뭐 이런 꼴일 때 a에다 쓸 수 있는 거는 실수를 다 쓸 수 있어요. 뭐 말이냐면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마이너스 2의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오케이. 딱 계산되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나는 이제 정수로 바뀌었어. 나에서 정수가 됐잖아요. 정수가 되면 절발 마이너스 2에 3승 이러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가능하죠. 오케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승 하면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 뒤집어주고, 그렇지? 마이너스 2에 3승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오케이. 음수일 때도 쓸 수 있네. 그죠? 그치? 근데 요건 못 쓰지. 0에 마이너스 1승은 0분의 1에 1승인데 이거는 이제 모순된 숫자죠. 모순. 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로 0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도 진짜 생뚱맞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 되고 안 되고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저 지금 범위를 가지고. 이랬더니 저거는 계산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애들이면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자, 이게 희한하게 AX승인데 X의 숫자가 자연수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 점점 커질수록 A는 제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자유로우면 X가 제한이 걸리고 밑이 제약이 걸리면은 X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유리수면은 딱 요거예요. 왜냐면 단은 마이너스 2의 루트 2승? 우린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도 알 수가 없어. 잠깐만, 유리수래잖아. 이 미친놈아. 유리수면은 알 수 있어. 무리수, 아까 지금 제가 집어넣은 건 무리수였죠? 이 문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 그러니까 유리수면 뭐 2분의 3승 뭐 이런 거잖아. 이거 아니야. 계산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다니까. 0만 아니면 다 돼. 얘도 0만 아니면 다 돼. 근데 무리수가 나올 때가 문제예요. 무리수가 나올 때.
아이고, 왜 자꾸 지워져? 라를 보면, 그러니까 실수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2에 루트를 계산할 수 있냐는 건데, 이거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양수 음수도 확인이 안 되는 숫자예요. 얘가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큰 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아시겠죠? 뭐 이런 문제는 포인트가 예시를 들었을 때 계산이 되는가? 그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A 써있고 X 써있잖아요. A에다가 X에다가 자연수를 해서 자연수 넣어보고 A에다가 음수, 양수, 0 다 넣어봤을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지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32번은 그냥 지수 정리하는 건데 여러가지 공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수법칙에서 딱히 어떤 걸 따왔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긴 그런데 잘 정리만 해봅시다. 굳이 한번 콕 집어보자면 나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 이 8, 9번이 다 들어가 있다. 복사.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여기다 탁 실어놓으면 어차피 이거 나만 볼 거. 이 PDF 파일은 이 PDF는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겠죠. 영상 란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요거대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 어떻게 보냐면 루트를 잘라. 이렇게 잘라. 루트 3 곱하기 루트에 4제곱근 있는 27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제곱근이라는 거는 최소 2부터예요. 여기 2가 있는데 그냥 2를 생략한 거야. 1은 못 써요. 제곱을 한 번도 한 게 아니라서. 알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2제곱근 이렇게 놔두고 나면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2, 4 있으면은 곱해야 되잖아요. 27은 3의 3승이고 그지? 여기 그런 거 있잖아. 여기 MP 이거 곱하면은 8제곱근 8제곱근 3의 3이네. 그럼 뭐 9번은 공식이 안 들어가네. 미안합니다. 9번 안 들어가요. 7번 하나네. 그래서 이게 계산이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지수를 맞춰줘야죠. 아니 들어가네. 잠깐만. 들어간다. 잘 봐요. 8제곱근 3의 세제곱인데 얘네들이 지금 지수가 달라.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하나는 그냥 루트고 하나는 8제곱근이라 다르단 말이죠.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큰 놈을 작게 맞추기 힘드니까 작은 놈을 크게. 이 과정을 역으로 밟는다고 생각하면 돼. 2였던 애가 여기 2였던 애가 8로 맞추려면은 P가 4가 돼야 되겠지. 그지? 일단 4, 4 곱하는 거야. 4, 4 곱해. PP 곱하면 되는 거. 공식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배우지만 역방향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8제곱근 3의 4승 곱하기 8제곱근 3의 3승 그러면은 8제곱근 3의 7승이 돼서 3의 8분의 7승이 되니까 더하면 15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지수를 바꿔서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8분의 3승 했을 때 통분을 해야 되잖아.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오케이? 이러든 저러든 어떤 공식이든 잘 쓰시기만 하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어떤 공식을 썼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64분의 1에 n분의 1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래. 일단은 64라는 건 2의 6승이야. 근데 얘를 뒤집어 놨어요. 6승을 뒤집어 놨으면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n분의 1승이었다는 얘기니까 2의 마이너스 n분의 6승이다.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된다. 이게 자연수로 떨어지기 위한 정수 n
자, 자연수로 떨어지려면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뒤집어지면 안 돼. 아, n은 음의 정수. 그치? n은 음수인 거야, 일단. 그리고, 이렇게 n분의 1승, 이런 거. 2분의 1승, 이렇게 있으면 이거 루트 2란 말이야, 그치?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은, n분의 6이, 그니까 마이너스 n분의 6이, 결국 이 지수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n은 6의 음의 약수. 라고 하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걸 대입을 하면은 2의 6승도 있고 2의 3승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2의 1승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이잖아. 잠깐만. 이거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선생님 파일에 지금 화면에는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건가 봐. 그쵸? 지금 여기 선생님 준비한 화면에는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 플러스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책에는 다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이게 없지 않았나. 원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타라기보다는 이제 사진을 확대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원본 파일에 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원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준비해놓은 화면에. 그지? 그래서 음의 정수가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양의 정수고요. 자연수니까 수정된 걸 고치자면 그냥 n분의 6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양의 약수. 양의 약수. 그래서 1, 2, 3, 6. 요 4개가 n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이 되겠죠. 다 더하면은 12가 나오겠습니다. 뭐 오타들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47번 대소관계고요. 여기는 그냥 식의 정리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제곱근 안에 제곱근 안에 10이 있어. 그러면은 3이 6제곱근 10이 되겠고 b는 그냥 루트 5가 되겠고 c는 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안에 28이 있어. 그러면 3이 6제곱근 28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둘 다 제곱근이 6제곱근이야. 그럼 A랑 C 중에서 C가 큰 건 알겠어. 루트 안에 숫자가 더 큰 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B 혼자 제곱근이니까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여기 2가 있는 애니까 곱하기 3승, 여기 1 곱하기 3승에서 6제곱근 5의 3승 125. 그러면 뭐야? B가 제일 크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다. BAC. 답이 5번.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죠. 자, 유형 여기서부터는 유형 50번부터는 살짝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강을 나가기 전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한 단원을 두 개로 둘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별 공식 같은 건 없는데 좀 계산이 좀 연습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 50번부터는 앞에 지수 법칙들에 대해서 이전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하신 다음에 50번부터 따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고 계산도 빨라질 텐데 그냥 무턱대고 욕심에 오케이 1강 들었고 2강도 있네. 그럼 2강 다 듣고 문제 한 번에 풀어야지 라고 했다가는 계산 삽질 많이 할 거고 요 50번부터 나오고 있는 다양한 변칙 계산들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50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강의는 딱히 뭐 공식적으로 설명할 건 없어서 시작하자마자 50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대신에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앞에 49번까지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 있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풀고 모르겠는 거 틀린 거 고쳐보고 모르겠는 거 선생님이랑 수업 때 다루든지 질문을 따로 카톡으로 하든지 영상 내 댓글로 달든지 뭐 어떤 수다가 방법을 통해서라도 앞에 거 피드백이 된 상태에서 요거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봅시다. 바이바이.